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에도 눈이 오고 있나요? 제가 있는 이 무주 구천동에는 눈이 꽤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기온도 많이 떨어졌고요. 여러분은 사실과 진실 그리고 진리, 저는 사실을 영어로는 팩트, 진실을, 자연에 대해서는 리얼리티, 인간에 있어서는 신세러티, 그리고 진리를 트루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들을 명확히 구분해 사용하고 계시나요? 흔히 사람들은 이들을 혼동하거나 섞어서 사용하면서 자연에 존재하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진리라든가, 반대로 불변한 진리는 결코 없다거나 하면서 진리에 대한 무조건적 긍정이나 부정을 표현하고, 특히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진리라고 하기도 하면서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인식이나 이해나 판단에 있어서 모호함이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들 사실, 진실, 진리 사이의 구분과 판정이 어려울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욕심이 작용하면서 목적이 만들어질 때, 그래서 특히 언행에 대한 책임 문제를 따지려 할 때 인간은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어서 양심과 관련되면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윤리, 도덕, 법과 연관되어지면서 진위 여부 판정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매우 복잡한 문제로 여기에서 상세히 다룰 수는 없고요. 그러나 오늘 저는 진리를 설명드리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만은 사실과 진실과 그러한 진리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가능한 한 구분지어서 말씀드려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 명확히 구분해 이해하시면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진리가 아니고, 또한 진실과 사실과 다를 수도 있으며, 그러나 영구 불변한 진리는 확실히 존재한다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명드렸던 것을 먼저 요약해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과학과 철학을 잇는, 여기서 다시 잇는, 이어진다는 잇는인데요, 잘못 써졌습니다. 잇는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서 바탕의 이치의 세계가 수시 2차적으로 만들어지는 물리세계에 배어들며 진리로서 존재하는, 그래서 이치의 세계와 물리세계의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스푸키 액션, 어떤 영적인 동작이라고 저는 번역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스푸키 액션이라 표현하면서 끝내 인정하지 않고 죽었던, 그리고 현대 물리학자들이 물리세계에 갇혀서 쉽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대단히 신비스러운 것으로 대중에 설명하고 있는 양자역학에서 특징 중에 하나인 얽힘 현상, 인탱글먼트라고 합니다만은, 이 얽힘 현상에 대하여 그 물리적, 철학적 의미를, 그리고 물리세계에서 빛속도 제한성과
물질의 세계와 이치세계의 연계성, 이치와 진리의 물질의 세계에서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는 편재성, 이러한 이치와 진리의 편재성을 빛속도 이상의 전달 개념으로 하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즉 이치와 물질 세계를 잇는, 또한 과학과 철학을 잇는 중요한 소재 하나로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말씀드릴 내용을 먼저 요점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번 주에는 책 3장을 마치는 3.5장 사실과 진실 그리고 진리라는 편으로서, 사실은 드러나는 물리적 현상을 중심으로 해서 말해지고, 진실은 물리적으로 실현되고 드러나는 과정, 그런 과정에 중점을 두고 말해지고, 인간과 관련된 진실의 문제는 양심, 욕심, 속임과 관련을 거쳐서 윤리, 도덕 및 법과 관련된다는 점, 그리고 진실과 진리는 언제 어디에나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진리가 더욱 항구적이고 강하게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진실과 진리에 관련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먼저 타이틀은 3.5장 사실과 진실 그리고 진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소재가 사실은 드러나는 물리적 현상을 중심으로 다룬다. 즉 사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물리적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어떠한 물리적 현상이나 사건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어떠한 논리나 주장이 맞나 틀리나 또는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는 것은 곧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진실이냐 아니냐, 진리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된다. 사실과 진실과 진리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물리적 존재, 현상, 변화, 사건, 법칙, 내부적 논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차례 물리적 존재, 현상, 변화, 사건들에는 인과 법칙이 들어있고, 그러한 인과 법칙은 자연에 있어서는 자연법칙으로 불리고, 그러한 인과 법칙, 자연법칙 속에는 이치로서 진리가 들어있다고 수차례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치와 진리는 임시적으로 발생하고 존재하며 끊임없이 변하다 사라지는 물리세계와는 달리 원천부터 무형적으로 항상 옳게 존재하면서 물리세계의 바탕이 되어 배어들어 변화와 운동에 대해 인과 법칙으로서 내재해 들어가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사실이란 물리적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어떠한 존재가 있거나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경우를 말하며, 진실이란 틀림과 거짓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물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치에 맞게 실현된 경우이고, 인위적인 것에 대해서는 감춤이나 조작 또는 왜곡이 없이 사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남을 의미하며, 진리는 우리 우주상에서 존재하거나 실현되는 사건들 내에 감추어져 있는 전혀 변하지 않는
무형의 이치를 말한다. 이것은 사실과 진실과 진리의 차이들을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적인 설명보다는 본문을 그대로 한 번 더 반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란 물리적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어떠한 존재가 있거나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경우를 말하며, 진실이란 틀림과 거짓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물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치에 맞게 실현된 경우이고,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감춤이나 조작 또는 왜곡이 없이 사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남을 의미하며, 진리는 우리의 우주상에서 존재하거나 실현되는 사건들 내에 감추어져 있는 전혀 변하지 않는 무형의 이치를 말한다. 사실과 진실, 진리를 각각 구분하면서 차이가 나도록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것이 사실이냐 진실이냐 또는 진리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 해당 사항이 물리적인 것인가 아니면 무형의 이치에 관한 것인가가 된다. 그것이 무형의 이치에 관한 것이라면 변하지 않고 항상 옳게 존재하는 특성을 이용하고 논리 추구 과정을 거쳐 옳고 그름의 여부를 규명해낼 수 있다. 사실과 진실과 진리를 구분하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요. 즉, 그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그것이 유형의 물리적인 것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무형적인 그런 논리에 관한 것인지 먼저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라면 사실과 진실 문제에 관련된다. 사실은 어떠한 것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가 또는 사건으로 일어났는가 하는 결과를 중심으로 말해지기에, 해당하는 것이 순수하게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과학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규명될 수 있다. 물리적인 것이라면 우선 사실이나 진실에 관련되는 것인데, 이는 주로 과학에 의하여 확인되고 증명될 수 있다 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사실과 진실을 규명할 때 과학적인 방법이 동원이 되지요. 다음은 진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진실이 좀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진실은 물리적으로 실현되고 드러나는 과정에 중점을 둔다. 이 과정에 중점 둔다는 점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지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리적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진실에 관한 문제가 되며, 이는 곧 해당하는 물리적 결과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그러한 이치로서 실현되었는가, 실현된 것이 사실대로 파악이 되는가, 그리고 파악되는 것이 인간의 주장과 관련되어 감춤이나 조작이나 왜곡이 없는가를 판단해내는 일이 된다. 진실에 대하여 진실은 실현되는 과정을 결과에 연결시키면서 자연에 의한 진실과 인간적 행위에 관련된 진실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에 의한 진실은 자연에 의하여 실현된 사실을 인간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인간과 관련된 진실은 인간에 의해 실현된 것이 어떤 감춤이나 조작이나 왜곡이 없이 사실 그대로 보여지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에 의한 실현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다고, 즉 자연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철저히 인과 법칙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그 인과 법칙 그대로 보여줄 뿐이라고 그런 전제가 되어 있고요. 그러나 인간이 실현 과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되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인간에 의한 행위에는 이러한 사실대로 파악 능력 외에 실현 과정과 결과상의 꾸밈이나 감춤이나 거짓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 있어서 진실 문제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되죠. 여기서 이에 대해 상세히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 해도 책이 몇 권이 필요하겠죠. 여기서는 사실과 진실과 진리를 주로 진리 관점에서 어떻게 서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중점을 맞추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과 관련하여 논할 때 실현에 대해서는 이치 또는 진리가 사실 파악에서는 인식의 조건들이, 주장에 대해서는 양심이 출발점이 된다. 여기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이치가 물리적 결과로서 실현되었는가에 대한 여부는 앞에서 사실 규명 절차와 유사하게 과학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될 수 있다. 이들은 단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가가 문제가 될 뿐이다. 그래서 진실 관련된 기초는 이치 또는 진리가, 사실 파악의 기초는 인식의 조건이, 주장의 기초는 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실현 과정에 대한 규명은 거짓이나 꾸밈이 또한 숨김이 없어서 인과 법칙에 따른 과학적 규명 과정이 사용되어서 결국은 판명이 된다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 있어서 진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나누어서 간단히 취급하고 있는데요. 인간과 관련된 진실의 문제는 양심, 욕심, 속임과의 관련을 거쳐 윤리, 도덕 및 법과 관련된다. 그래서 결국 진실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 인간과 관련되어 제대로 파악되는가와 파악되는 것이 감추어지거나 조작,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주장되는가가 된다. 이때 인간에 의한 거짓이나 조작이나 왜곡은 단 한 차례인 경우도 있지만 수차례에 걸쳐 복합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진실 문제에 있어서 자연에 의한 실현 외에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여기서 별도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진실 문제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 실현 과정이나 결과가 감추어지거나 조작되거나 왜곡됨이 없는가 하는 문제가 일어나면서 양심, 욕심, 속임과 같은 사람의 의도와 관련되어지면서 더 나아가 윤리, 도덕 그리고 법과 연결되어지게 된다 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인간에 의하여 일어난 일에 있어서 그것이 단지 생각을 언어나 표정으로 표출시켰는지 행위로 표출되어 물리적 영향으로 나타났는지, 물리적 영향으로 나타났다면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본인은
행위는 하지 않고 뜻만 표현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행동으로 나타났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때로는 생각과 원행으로 옮긴 것이 과연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아닌지 문제가 된다. 원행의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그 진실 문제를 따짐으로써 책임과 관련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매우 어려운 문제죠. 깊게 다루면은 무척 큰 내용이 됩니다만은, 여기서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와 진실, 사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거기에 초점 맞춰서 중요한 내용만 다루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거짓이 미칠 수 있는 영향, 그에 대해서 하나 언급하고 있고요. 특히 물리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단지 표정이나 언어만으로 표현되었다고 해도 후에 계속하여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 그래서 그 진실 문제는 주위에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물론 자연 환경에 주는 것은 비교적 즉시 나타납니다마는, 인간에게 그 영향을 주었을 때는 두고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지요. 생명체가 행위를 한 것은 반드시 물리적 세계를 통해서 일어나나, 문제는 그 행위가 주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가 중요하며, 단지 생각에 그친 것은 바로 잊어버리거나 기억으로 남겨져 나중에 행위로 일어날 수도 있으며, 언어로 표현된 것은 남에게 전달되어 그 사람의 생각이 되거나 다소의 변화를 거쳐서 나중에 행위로 나타날 수도 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뜻이 주위와 후대에 전달되어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제가 인간 편에서, 정신적인 편에서, 특히 혼을 다루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생명체의 두뇌 내에서 단지 생각에 그쳤다면 그 생각이 기억을 거쳐 나중에 언행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리적으로 외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또한 결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동의 관심사가 될 수 없다. 이건 간단한 부연인데요. 조금도 밖으로 표현되지 않는, 그래서 전달되지 않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 즉 개인이 잠깐 생각했다가 어디에 기록이나 전달 과정을 거쳐서 남겨두지 않고 잠시 생각했다가 없어지는 것은 공동 관심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진실 문제로 도저히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뜻이 되고요. 그러나 어떠한 일이 언어나 기호 또는 육체적 동작을 통해서 밖으로 표현되었다면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결국은 후에 물리적으로 영향을 발휘하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 그 영향이 당신은 단지 정신적인 영향이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물리적 영향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개인의 뜻이 밖으로 표현되어서 나중에 계속하여 물리적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난 일이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아닌지 문제는 그 일이 개인, 집단, 인류 전체 또는 주위 생명이나 환경에 대해 얼마나
이루어진지 아닌지로 관련되면서 호불호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이죠. 윤리, 도덕, 관습, 규범, 법들에 의한 평가 문제가 된다. 일어난 사건이나 일이 얼마나 인간에게 이로운지에 따라 그 사건이나 일어난 일의 바람직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규범, 윤리, 도덕, 법과 연결되어서 인간 사회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인간이 일으킨 일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그 일이 의지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 것인지에 관심이 주어지게 된다. 의지로 일어났음은 판단의 결정을 통해서 실행했음을 의미하며, 무의식적으로 일어났음은 판단에 의한 결정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인위적 행위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도 무의식적으로 일어난 것, 즉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또 남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와 아니면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판단과 의지에 의해서 일어났다면 그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에 따라서 책임의 정도에 관련이 된다 하는 설명이 됩니다. 문제의 어려움은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일으킨 사람이 의식적으로 했는지 아닌지를 사실대로 말하는지 아닌지에 있다.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밝힐 때를 진실하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을 때를 진실하지 못하다 또는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의지에 따른 책임의 정도를 따질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실하게 말하는지가 되는데, 이때 책임을 최대한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경우가 무척 많이 발생하지요.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어떤 책임받을 일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서로 이해해주는 그런 대상이 되는데, 의식적으로 하면서 더구나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속인 경우에, 그러한 경우는 양심을 속이는 경우가 되면서 더욱 큰 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인간 행위에 대한 진실 문제는 꽤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진실에 대해서는 일어난 사건 자체에 대해서 취급하는 경우와 그것을 밝히거나 전달하는 사람에 대해서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으며, 앞의 경우는 원인과 결과가 일치하는지, 뒤의 경우는 거짓 또는 참을 말하는지가 관건이 된다. 전달하는 자의 경우에는 듣고 말하는 모든 경우가 참일 경우가 최종적인 진실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다뤄보고 있는데요. 자신의 언행이 아닌 남의 언행에 대해서 또는 단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전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참을 말하거나 거짓을 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의도가 책임과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일어난 사건이 사람에 의해 의도적으로 일어났는가, 그 의도가 과연 바람직스러운가 하는 것이 된다. 다시 앞으로 잠깐 돌아간 느낌이 듭니다만, 진실에 있어서 의도와 책임 문제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7.3장 윤리와 도덕 그리고 중용과 중도 편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윤리와 도덕 편에서 좀 더 상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진실의 문제는 물리적 세계가 관련되고 인간의 파악 능력과 양심의 문제가 관련됨으로써 얼마나 실체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인간에게 얼마나 이로운가 하는 주관성과 상대성과 도덕의 문제로까지 이동해가게 된다. 진실의 문제는 인간의 물리적 실현에 대한 사실 파악의 문제, 양심의 문제, 인간에 끼치는 이롭고 해로운 정도의 문제와 관련되면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윤리, 도덕, 법 문제로 이어지게 되면서 때로는 규명해내기에 매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많이 현실에서 경험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진실과 진리는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려 하며 진리가 더욱 항구적이다. 진실은 언제나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려 한다. 진리는 더욱 그러하다. 진실은 양심이라는 선한 의식과 관련되면서 자연스러움, 인간성에 의하여 스스로 드러나려 한다. 진리는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며 영구히 옳은 상태로 있는 것이기에 언제 어디에서든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 진실과 진리 모두 스스로 드러내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은 인과 법칙에 의해서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 항상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고, 진리는 원천부터 옳게 존재하고 있는 그런 특성에 의해서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데, 진리가 진실보다 더 원천적으로 그리고 영구히 옳게 존재하기 때문에 진리가 더 강한 힘을 가지면서 끝내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물리세계는 2차적으로 존재하는 임시적인 세계이면서 또한 변하는 물리세계에 대한 법칙인 물리법칙이 원천부터 항상 옳은 그대로 있는 이치보다는 후차적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진실과 진리를 가리고 있는 것은 2차의 것이고 잠시의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사라질 수 있으며, 가리고 있었던 잠시의 것이 사라지면 본래부터 있었던 진실과 진리는 끝내 드러나고 만다. 사실은 과거의 물리적 흔적에 의해서, 진실은 인간의 거짓이 없는 자연스러움, 또한 인과 법칙, 물리적 인과 법칙에 의해서, 진리는 원래부터 있었던 항상 옳음에 의해서 진위가 스스로 드러나게 된다. 물질의 존재와 변화 속에 물리법칙이 들어있고, 그 물리법칙 속에 이치로서 진리가 들어있으면서 존재와 변화는 사실에 해당하고, 물리법칙은 진실에 관련되고 진리는 그 자체 스스로 존재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은, 자연에 있어서는 인과 법칙, 인위적 행위에 있어서는 양심, 양심이 생명에 있어서는 인과 법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양심도 하나의 생명세계에서는 인과 법칙에 준하는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인과 법칙과 같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개념을, 그런 특성을 약간 갖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물리적 변화들은 인과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 그리고
모든 물리적 현상들은 흔적을 남긴다. 우리는 이것을 자연법칙이라 하고 물리세계의 섭리라 부른다. 그리고 진실이란 전혀 꾸밈이 없는 것이다. 거짓이 없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조작해 넣음이 없는 것이다. 진실을 자연법칙, 물리적 변화 의인과 법칙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에 있어서 전혀 거짓이 없는 진실의 양심이 자연법칙에 가까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심을 속이는 것은 자연법칙에 또는 생명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그러한 법칙을 벗어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정확한 원인이 있다. 어떠한 자연 현상도 인과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이것은 굳이 표현 설명을 안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매우 기초적인 내용이죠. 다만 이것을 다소 확장해서 불교 입장에서 말을 더 해보면, 불교는 소위 모든 것에는 인연이 있다. 모든 일은 인과 법칙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면서 12연기법, 그에 더 나아가서 윤회설까지도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연기법은 상당히 그래도 과학적인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윤회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과 법칙을 너무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말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불교가 상당히 인과 법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과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 내용을 표현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원인은 선을 이루고, 여기서 선은 앞성경이죠. 앞부경을 이루고, 결과는 후를 이루며 시간의 흐름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이러한 인과관계의 물리적 흔적들은 과거와 현재를 계속하여 형성해가며 언제든지 시간과 함께 과거애로의 추적이 가능하게 된다. 이거는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죠. 인과법칙은 원인과 결과 사이의 법칙이죠. 그래서 원인이 선을 이루고 결과가 후를 이루면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자연의 변화는 그런 인과법칙들의 사슬 연속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인과법칙을 제대로 역추적해가면 과거로서의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이런 것은 앞에서 어느 부분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인위적 조작이나 거짓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우주 질서나 인간의 순리적 행위에 임의로 무엇인가 조작해 넣는 것이다. 응당 그렇게 가야 함에 거슬리고 어긋나게 인위적 조작을 가하는 것이다. 인위적인 행위들은 우주 자연의 질서와 별도로 행해지면서 물리적으로 우주 질서를 약간씩 바꾸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주 질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인위적인 행위들은 그에 거슬리는 조작 행위에 해당하죠. 다시 말씀드려서 인위적인 행위들은 자연 질서를 교란하는 그런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생명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위적인 행위가 전혀 없을 수 없습니다. 그저 자연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 순응해서 살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인위적인 조작이 자연의 질서를 크게 거슬릴 경우에
그 반작용은 인간에게 오면서 때로는 인류 전체가 만드는 그런 인위적인 문명 때문에 인류 전체가 자연으로부터 거역을 느끼면서 인류 전체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사이 코로나나 미크론이라고 하던가요? 인류 문명 병으로 해석을 하면서 무척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인류 문명이 가져오는 자연에 의한 엄청난 거부감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요. 물론 이 코로나나 전염병들이 생기기 전에는 일기변화나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먼저 그런데 아직도 인류는 그저 백신을 개발해서 해결하려 하고 있고 탐욕은 줄이지 않고 모든 것을 인간 위주로 인류 위주로 지구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위험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아직은 그에 대해서 제 전체의 생각은 말씀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기회가 나면은 정리를 해볼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나 자연의 힘과 순리에 맞는 인간의 행위는 개인의 조작 능력의 이상이다. 개인의 의지나 능력으로는 순리적 흐름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인위적인 일들은 잠시는 존재할 수 있으나 오래 지나면 없었던 것처럼 지워지고 사라져버리게 된다. 인위적인 조작은 일반적으로 자연의 흐름에 비해서 매우 미약하지요. 그래서 자연에 의해서 쉽게 지워져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래 위에 새긴 글씨는 파도에 의해서 쉽게 쓸려가 버리는 경우를 보고요. 여러 비슷한 경우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저는 노자가 인위적인 그런 행위들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에 조화되어 살아가는 그런 것을 오래전에 말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연결시키면은 그 인위적인 것들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자의 생각에 대해서는 부록으로 정리를 해서 실었습니다만 뒤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은 사라지고 근원적인 것, 즉 본래부터 있었던 진실한 것이 제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게 된다. 인간이 하는 인위적인 일과 거짓은 자연이 하는 일과 진실을 잠시는 덮으면서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으나 곧 근원적인 것과 진실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며 덧칠해진 것과 거짓인 것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진실과 진리가 더 힘을 가지면서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 하는 내용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인위적인 것과 조작하고 덧칠한 거짓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과 보다 진실한 것에 대해 끝내 자리를 내주고 사라지게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항상 힘이 있고 스스로 꾸준히 자연스럽게 드러나려 한다. 그래서 거짓을 끝까지 지키려 하는 자는 계속하여 칠흑과도 같은 양심의 가책 속에서 자연의 순리와 싸우며 진실을 덮으려는 힘든 고역을 계속해 나가야 하고 마침내는 진실과 진리의 힘에 굴복하고 패배의 쓴잔을 마시게 된다. 다소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진실과 진리의 스스로 드러나려는 힘에 의하여 거짓을 하는 자가 얼마나 힘들게 살면서 끝내는 패배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단체가 거짓을 함으로써 비교적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끝내 그 거짓은 드러나고 맙니다. 인간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무리 진실이라고 해도 그들이 반드시 진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주위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일은 사실이기는 하나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 자연에 의하여 일어나는 일까지도 그 속에 변하지 않는 이치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일시적이고 임의로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비록 진실에 해당할지라도 진리 자체는 결코 아니며 단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실에 해당할 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한다. 무엇인가 있다 하는 것은 곧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는 주장이 맞으면 그 자체가 곧 절대적인 진리가 될 것이다. 사실과 진실과 진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 때로는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전에 진실, 진실 이전에 진리가 있다. 약간 마무리해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진리는 확실히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없다 하고 했을 때에는 그 자체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무엇인가 있다면 가장 근본적인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는 존재해야 한다 하는 설명이 됩니다. 마지막 소재로서 일상적인 일들이 사실과 진실과 진리 차원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물론 앞서서 내용을 이해하시면은 굳이 새로운 설명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상적인 일들, 인간들이 일으키는 일상적인 사건이나 일들은 결코 진리에 속하지 않는다. 인간들이 만든 법이나 규칙, 윤리, 예의, 범절, 처세술, 관습, 풍습, 전례 같은 것들은 윤리적인 것들로서 자연 법칙보다 하위에 있으며 진리보다는 더 하위에 있다. 크게 보면은 인간도 2차적인 존재죠. 또는 3차적인 존재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윤리적인 것들은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후차적인 것이 되면서 더 임시적인 것, 지엽적인 것이 됩니다.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일상적인 일들은 그 자체 바로 진리라고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인간이 만드는 법이나 규칙, 윤리, 예의, 범절, 어떤 처세술, 관습, 풍습, 전례 같은 그런 인위적인 것들은 자연 법칙보다도 더 후차적인 것이어서 자연 법칙보다 더 아래차원 어느 것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인간의 현실적인 삶과 관련되면서 육체를 포함하는 물리세계와 관련되어 있다. 이들은 자체로서 결코 진리일 수 없으며 진리를 하기 위해 주어진 육체를 운영하기 위한 일들일 뿐이다. 조금 새로운 내용으로 점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인간이 물리세계에서 윤리적으로 실현하는 일들을 굳이 진리와 연결시킨다면 그들은 대부분 육체와 관련된 그런 일들로서 진리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즉 저는 인간의 삶이나 육체는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좋은 혼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육체적인 삶은 진리를 하기 위한 준비, 그런 일이 된다, 그런 설명인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바로 진리를 하는 바른 자세에서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공부 환경을 잘 관리해야 하듯이 참한 혼을 크게 만들어가기 위해 정신을 늘려가면서 육체와 삶의 환경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는 인간 사회에서 원만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인간 사이의 처세를 포함한 윤리, 법, 일상적 규범을 지키고 자연과 잘 조화되도록 하면서 좋은 여건을 만드는 일이 포함된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좋은 환경을 갖추고 또한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죠. 목표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인간에 있어서도 육체적인 삶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즉 참한 혼을 크게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목표. 참한 혼을 크게 만들어가는 것은 진리를 크게 깨달음인데요. 이건 뒤에서 또 강조를 해드릴 거고요. 따라서 이러한 육체적인 삶을 잘 운영하는 것, 이것은 좋은 혼을 만들기 위한 그런 수단인데, 그런 육체적 삶을 잘 운영하는 것 차원에서 인간 사회에서 여러 가지 윤리, 법, 규범 이런 것들을 무난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긴 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자연 법칙에 따른다. 아프 2.4장 자연법칙, 물리적 존재와 변화에 대한 인과 유래는 불변의 이치가 들어있다 해서 논한 것처럼, 자연법칙은 물리세계를 떠나 언제 어디서나 옳게 성립하는 이치와는 달리 물질을 매개로 하고 특정의 물리적 여건을 전제로 해서 이치의 경우들을 실현하는 규칙에 해당한다. 이것은 굳이 앞에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이 장에서 필요한 정도로 끌어다 쓰기 위해서 넣었고요. 부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그가 완전히 정신적인 존재라면 몰라도 결코 물리세계의 여건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자연의 변화나 자연 법칙을 거부 없이 준 진리로 받아들이며 삶을 유지해가야 한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결코 자연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자연 법칙은 진리 자체는 아니어도 준 진리로서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자연 법칙은 준 진리로 인정해도 좋다.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육체적인 삶을 위해서 결코 자연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가든 자연 법칙에 종속되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연 법칙은 진리 자체는 아니어도 준 진리로서 인정해도 좋다. 그런 이게 또 하나의 부연 설명이 되는데요. 상상하고 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진리일 수 없으며, 또한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들이나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나 법칙도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물리세계를 전제하지 않아도 무형적으로 항상 옳게 존재하는 인간이 정신으로 느낄 수 있는 이치이며 신적인 것이다. 임의적으로 상상하고 공상하는 것은 물론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진리 자체가 아닌 진리 자체가 될 수 없음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개인적인 세계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끌어들여 즐기며 진리라 하거나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무 일이나 모두 진리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진리를 찾는 일을 왜곡시키면서 진리의 고귀한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일로서 크게 경계해야 할 일이다. 흔히 수행한다는 사람들이 진정한 진리를 깨닫지는 못하고 자기만의
생각과 세계를 만들어서 자신은 진리를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자신은 참 진리만을 말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행하는 것과 진리를 하는 것은 많이 다르고요. 특히 스스로 터득한, 그래서 세상의 간섭이나 방해를 벗어나서 초연하고 편하게 사는 그런 방법을 터득한, 또는 다소의 욕심을 비우고 청정하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터득한, 또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가는 처세술이나 윤리 도덕, 이런 거에 관해서 이들을 진리로 이해하면서 진리를 터득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진리가 아니고요. 진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 윤리 도덕 위에 있습니다. 진리는 가장 원천적인 것이면서 근본적인 것이기에 진리를 깨달으면 다른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된다. 진리는 철학적, 종교적인 모든 의문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따라서 개인이 깨달으면 혼자 극락에 살지만 모두가 깨달으면 지상이 천국이 되는 것이다. 3장을 마치는 차원에서 종합 정리를 하는 그런 단락이 되겠는데요. 진리를 터득하는 것은 근원적인 의문과 질문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참하고 온전한 진리의 터득은 물리세계는 물론 생명의 세계와 이치의 세계를 하나로 이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음 공부를 한다, 수행을 한다, 또는 내공을 쌓는다, 윤리 도덕에 대해서, 처세술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상위의 진리를 하게 되면 어떠한 의문이나 흔들림이나 미혹이나 욕심이나 자만심이나 걱정, 고뇌도 없이 평화롭게 살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7장에서 10장 사이 있는 인간편에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내용을 설명드리고요. 요약을 해보면은 책의 3장을 마치는 3.5장 사실과 진실 그리고 진리의 편으로서 사실과 진실과 진리가 어떻게 다른가 초점 맞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오감으로 느껴지는 물리적 현상을 중심으로 해서 말해지고, 진실은 인과 법칙과 같이 물리적으로 실현되고 드러나는 과정에 중점을 두면서 말해지고, 인간과 관련된 그런 진실 문제에 있어서는 양심, 욕심, 속임과의 그런 관련을 거쳐서 사회적인 윤리, 도덕, 법과 관련되게 된다, 그런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러나 진리는 우리가 사는 우주에 실현되는, 그러나 물리세계를 존재하지 않아도 항상 옳게 성립하는 그런 이치를 말한다.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진실과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힘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리가 더 원천적인 것으로서, 결코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더욱 항구적이고 강하게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인간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주로 사실에 해당하면서 그 속에는 진실이 내재해 있고, 진실 속에는 다시 진리가 내재해 있게 된다는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걸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진리를 하는 바른 자세의 상세 부분 일부로서 1.1,
진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마음가짐, 또한 1.2 진리 탐구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